그냥 한번 들어만 주세요. 머리로 읽지 않거든요. 이거 이렇게 다 외워놨다고 읽고 이게 보였을 때 그렇게 읽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 딱 보면 아, 이 발음이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 너무 막 매달리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한어병은 규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어병음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쓸 때 좀 막연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거겠거니 하고 읽고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중국어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확실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읽고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성조를 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모랑 음모를 가지고 와서 합쳐서 하나의 발음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주는 성조를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이 성조를 어디에다가 붙이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얘는 바로 기본 음모 위에다가 붙여줍니다. 기본 음모 6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한번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아, 오어, 으어, 이, 우, 위. 그렇죠. 이렇게 6개인데 요거 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은 중요하다까지만 알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눈에 기본 음모가 보이면요. 이 기본 음모 위에다가 성조 표기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요 단어는 칸,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거 사성이잖아요. 사성을 어디에다 표기를 해야 될까요? 눈에 딱 아가 보이죠. 그쵸? 아 위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슈 책이라는 단어인데 자 요거 일성이잖아요. 얘도 어디다 표기하면 돼요? 딱 눈에 보이는 기본 음모 우 위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팅 듣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요 일성 어디다 표기를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보이죠? 이 위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요거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죠? 네, 이 위에다가 성조를 표기를 할 때는 요 점을 빼고 성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네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뭔가 복잡스럽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까지만 알고 나면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기본 음모가 2개 이상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아부터 위까지 요거 순서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순서 중에서 앞에 있는 거 위에다가 여러분이 성조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 오어, 으어, 이, 우, 위, 요 순서에서 앞에 있는 거. 이거 굳이 막 입모양 크기가 뭐 큰 순서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외워버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거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요거 나어 요거 뇌라는 뜻이거든요. 삼성이에요. 어디에다가 붙여주면 될까요? 아도 있고 오어도 있는데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가 보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가 늘 맨 앞이잖아요. 그럼 요거 아 위에다가 삼성표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시에 쓰다라는 단어예요. 자 요거는 아이하고 으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애 발음이 났지만 저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으어라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때는 어디에다 붙여줄까요? 아, 오어, 으어, 이, 우, 위잖아요. 으어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으어 위에다가 시에 삼성 표기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레이, 피곤하다예요. 이때는 어디 위에다가 성조 표기하면 되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렇죠. 역시나 으어 위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뒤에 음모가 우하고 이가 같이 오면 누가 앞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얘네 둘이 함께 오면은요 그때는 순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맨 뒤에 있는 거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 쪼에 가장이라는 뜻인데요. 가장 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어디 위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하고 이하고 같이 왔네? 고민하지 말고 뒤에 있는 거. 네, 이가 뒤에 있으니까 이 위에다가 여러분이 사성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숫자 6이죠 여러분. 리어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디에다 붙여주면 돼요? 요 사성을. 그렇죠. 이때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요 우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쩌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나는 우이, 이유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네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나와요. 네, 자 그러면은 요게 이해가 다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요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 찌치시 보이시죠? 네, 요 찌치시 뒤에 위라는 발음이 오면은요 요거 유땡땡이잖아요. 요 땡땡을 빼고 표기를 합니다. 표기만 읽을 땐 그대로 읽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니 왜 떼? 그럼 우랑 헷갈리면 어쩌려고?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요 찌치시 뒤에는 우라는 발음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땡땡, 음땡땡을 빼고 표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생긴 애들 가장 간단한 것만 넣었어요. 네, 요렇게 생긴 애들을 봤을 때 쭈추수 일리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 찌치시가 옆에 있잖아요. 얘네 뒤에는 우라는 발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유땡땡인데 땡땡 빼고 표기된 거구나 라고 하고 쥐취쉬라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면 이걸 어떻게 다 외워놨다가 읽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이게 보였을 때 그렇게 읽고 이게 보였을 때 이렇게 읽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딱 보면 이 발음이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 설명은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듣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막 매달리면 안 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찌치씨가 아니라 다른 성모다. 그리고 이 성모 뒤에는 우라는 발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유땡땡에 땡땡 다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느 같은 경우는 우가 올 수 있어요. 누리 할 때 누, 우잖아요, 여러분. 우가 오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우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할 때 니가 왔을 땐 또 유땡땡이 오잖아요. 그땐 땡땡 전부 다 표기합니다. 네, 그래서 찌치시만 그런 거니까 요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 단어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가다라는 뜻의 단어죠, 여러분. 네, 자,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자연스럽게 추라고 읽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쉬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난이도 한번 더 높여볼까요? 자, 그럼 만약에 요런 게 있어요. 네, 요거 딱 보면서 수안 수안이라고 읽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 일단 시이기 때문에 찌치시 중에 시잖아요. 이거 우일 리가 없어요. 유땡땡이란 소리예요. 그럼 유땡땡이란 소리는 뒤에 있는 요 아가 에로 발음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수안이 아니고 뭐예요? 슈엔 슈엔 그렇죠.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우리 성조 표기하는 거에서 궁금해하셨던 거 우이랑 이유는 없는데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네, 요하고 웨이하고 원 요 세 개 딱 요 세 개만 그렇거든요. 얘네들은 성모 뒤에 얘네가 붙어서 이렇게 표기가 될 때 가운데에 있는 애들을 빼고 표기를 해요. 진짜 이쯤 되면 던지고 싶죠. 그냥 한번 들어만 두세요. 네, 어차피 막 머리로 읽지 않거든요, 여러분. 들어만 두십시오. 네, 자 얘네들은 가운데 있는 애를 빼고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오 같은 경우는 이우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우 이건가?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오예요. 네, 웨이 같은 경우는 애가 빠지니까 우, 이만 표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우인가? 하는데 이거 우에예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제 들을 때 차이가 좀 덜한데 원 요것도 으어를 이제 생략을 하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우하고 n만 보여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이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새 아이들은 표기를 할 때 가운데 있는 거를 생략을 하고 표기를 하지만 실제로 읽을 때는 이제 살짝씩 가운데 발음을 넣어서 읽어주는 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요거 쯔이 네, 가장이란 뜻이잖아요. 네, 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하고 이가 있잖아요. 그럼 우이란 거 배운 적 없는데?가 아니라 얘는 웨인데 요거서 애가 생략이 돼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쯔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쯔이 이렇게 애를 살짝 넣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숫자 6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거 이유니까 리우 이게 아니라 중간에 오어가 생략된 거예요. 원래는 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 리오 이렇게 오어가 살짝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또 너무 리오 이러면은 그것도 조금 좀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쿤이라고 있는데 사실 듣기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얘도 운이 아니고 원이기 때문에 콘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솔직히 별 차이 없이 들려요. 네, 말할 때 저도 그냥 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거 이오나 웨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죠.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 잘 되셨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 아이들입니다. 원래 성모하고 운모하고 이렇게 합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성모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얘네만 혼자. 근데 얘네만 혼자 여러분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되게 그 머리 없이 몸통만 있는 것처럼 되게 뭔가 되게 어색하고 불안전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얘네를 지우고 가짜 성모를 붙여줍니다. 네, 그 가짜 성모가 뭐냐면은 요거 E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지우고 Y를 가져다 쓰고요. U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우고 W를 가져다가 쓰고요. V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우고 YU를 같이 가져다가 써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Y가 보이면 얘를 무조건 E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W가 보이면은 U로 읽어주시면 되고 다음에 YU가 보이면은 얘를 위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요거를만 일단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자, 요거 보시면은 네, 자 놀다잖아요, 여러분. 놀다죠. 요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얘 읽을 때 W가 보이니 W 뭐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얘를 우로 놓고 보면은 바로 읽을 수 있죠, 그죠? 원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가짜 성모 붙여서 쓸 때는요. 아무리 이오웨이 원이라도 얘네 가운데 거 빼고 표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안 빼요. 이때는 안 뺍니다, 여러분. 요거 알고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오웨이 원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도 단독으로 이렇게 쓰이니까 앞에 성모가 필요 없어요. 얘네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표기할 때 이제 전부 다 필요한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U는 다 지우고 W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는 지우고 Y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바꿔줬는데 가운데 것까지 생략해버리면은 뭐가 뭔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운데 거 살려두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는 지우고 표기를 하지만 네, 이게 지금 딱 여러분이 보시면은 왜 이랬다 저랬다 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좀 멀리 보면은 좀 더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그냥 2 하나거나 예를 들어 숫자 1은 우리가 2라고 있잖아요. 그럼 2만 필요한 거예요. 숫자 5는 우만 필요한 거예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 그죠? 이거 말고도 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단독으로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지우고 가짜 성모를 표기를 해버리면은 되게 모양이 이상해지죠. 이럴 때는 얘네만 지우지 않고 그 앞에다가 붙입니다. 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우, 인, 잉 얘네들 전부 다 그냥 지우지 않고 앞에다가 붙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요거 관련해 설명한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 드신다면은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Y가 보이면 E로 읽는다. 그 다음에 W가 보이면 U로 읽는다. YU가 보이면 위로 읽는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Y하고 Y가 2인데 뒤에 2가 또 있어요. 그럼 이때도 얘는 지우지 않고 앞에 붙이는 거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잖아요. 그냥 2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여러분이 알면서도 계속 헷갈리는 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삼성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음이기 때문에 참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죠?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삼성 뒤에 삼성이 오면 앞에 삼성은 이성을 읽어주는 게 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很好 이게 있어요. 매우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때 매우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很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발음하기 힘들죠. 很好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앞에 이성으로 바꿔요. 그러면 很好 쭉 이렇게 반동이 일어나면서 너무 쉽게 읽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뒤에 삼성이 있을 때는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성은 뒤에 꼭 삼성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성조가 와도 읽기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듣기 좋다를 好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듣기 좋다라고 할 때 하오, 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다음에 팅 또 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죠. 보기 좋다는 또 하오 칸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하오 칸이라고 읽는다면 이것도 너무 힘들죠. 이럴 때는 삼성 뒤에 삼성이 아닌 1성, 2성, 4성, 경성이 온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삼성을 반만 읽어줍니다. 그래서 好听, 好看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이 미친 듯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제일 쉬운 방법이 맨 마지막 삼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을 전부 다 이성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지내라고 할 때도 我也很好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我也很好 我也很好 이게 가장 쉽게 여러분이 바로 기억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이불자랑 한일자가 있어요. 이거 이 한자일 때만 또 성조 변화가 좀 일어나는데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표기는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읽을 때 바꿔서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이불자랑 한일자 같은 경우는 표기 자체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다만 혼란스럽지 마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뿌는 원래 사성이에요. 그런데 이 뿌 뒤에 사성을 가진 한자가 오게 되면은 이 뿌는 이성으로 바뀝니다. 이 뿌라는 발음이 그런 게 아니라 요 한자일 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안 피곤해라고 할 때 뿌레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무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안 좋아라고 할 때는 그냥 不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데 네, 뒤에 사성이 왔을 때만 얘가 이렇게 이성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이는 더 변화무쌍합니다. 원래는 얘가 이 일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사성이나 혹은 사성이 변한 경성이 오게 될 경우에는 얘가 이성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뒤에 1, 2, 3성이 왔을 경우에는 또 4성으로 바뀝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한 번이라는 뜻인데 요 츠가 4성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가 2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츠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한 권이라든지 아니면 한 잔이라든지 같은 경우는 번 3성이고 빼이 1성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또 4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2번, 2빼이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알아두면 더 좋다 하는 것들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개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 첫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표기된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그럼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게 왜 쉼표가 찍혀있지? 쉼표 도대체 뭐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요거는 쉼표가 아니고 여러분 격음보호라는 거예요. 네, 이건 말 그대로 격리시켜주는 거예요. 떨어뜨려야지 읽기 편하기 때문에. 왜 떨어뜨려야지 읽기 편하냐면은 얘가 여러분 발음의 시작이 아나, 오어나, 으어로 끝나요? 그럼 앞에 있는 발음이랑 합쳐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 격음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 아닌지 완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글자 끝났어요 떨어지세요 하고 격리시켜주는 그 네, 기호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랑 으어가 주로 제일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시면은 얘 되게 많이 봤어. 얘 도대체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얘는 er이잖아요. 네, 얘는 이제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고요. 거의 이제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쓰이는데 다른 단어 뒤에 붙었다고 해서 그 단어의 뜻을 바꿔버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럼 안 바뀌고 뭐 하느냐? 그냥 어리라는 발음을 더해주는 것 뿐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붙이는 거 어떻게 붙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만 이제 잘 아시면 되는데 자 한자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있는 단어 뒤에다가 요 어리라는 한자 붙여주시면 되는데 요 발음 기호 쓰실 때 네, 요 이하고 성조까지 싹 다 지우고 알만 가져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발음할 때는 앞에 거 쭉 발음하고 마지막에 혀만 굴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도 화에다가 얼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화얼 얼 이렇게 말아가지고 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거처럼 이렇게 붙이기는 붙였는데 앞 단어 발음에 받침이 있다. DN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DNR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 단어 받침을 무시하고 DR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거 놀다잖아요. 여기도 얼 많이 붙이거든요. 완알 아니에요. 그냥 왈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나요? 네, 제가 원래는 요거를 쪼개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찍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번에 쭉 몰아서 설명을 다다다다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어 병음 관련된 영상은 좀 길지만 꼼꼼하게 공부해두면 정말 좋은 기초가 되니까, 기초 중의 기초잖아요. 그게 되니까 꾸준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많이 많아졌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